오늘 리뷰는 바로 제가 이걸 리뷰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리뷰합니다. 타카라토미 디스파크의 다이아클론 로봇 베이스 GX 로얄 디펜더. 박스부터 존재감이 남달라요. 발매는 2026년 2월 하순 발매 시작됐고요. 가격은 국내 판매가 기준 12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 베스트아비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패키지 보면 알 수 있지만은 로봇 베이스가 메인인 상품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로봇 베이스는 상체 하체가 별매였거든요. 따로 판매됐던 그런 상품인데 블랙 골드 컬러로 합본이 되면서 원래 단품에 있었던 함재기들이 있어요. 뭐 전투기라든가 아니면은 드릴 형태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함재기들은 여기 포함되진 않았습니다. 대신에 다이아클론 대원이 합쳐서 10명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정면의 이 모습 자체는 약간 요즘 스타일의 패키지고요. 이걸 반대로 돌리면 다른 옛날 스타일의 패키지도 있습니다. 뒷면이에요 이게. 다이아클론 로봇 베이스 GX. 그리고 옆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게 옛날 완구 옆면 같은 그런 스타일로, 특히나 이게 패키지가 세로니까 세로 형태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대쪽은 이제 요즘 스타일의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정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주 봤을 때 오른쪽이 오픈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픈. 짠. 짠짠. 자, 이렇게 오픈을 하면은 완충제가 아주 가득 차 있고요. 이거를 한 겹 이렇게 벗겨주면 안쪽에 이미 로봇 상태로 합체되어 있는 로봇 베이스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완전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만져주긴 해야 되는데 일단 한번 꺼내볼까요? 이 옆구리에 스펀지는 잘 빼주고 골반 쪽 잘 잡고 으쌰! 무거워. 천천히 잘 내려놔 줍니다. 일단은 좀 자세를 낮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히 무릎이 접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중심 잡는 건 문제 없거든요. 그래서 잘 내려놓고 그 안쪽 스티로폼도 이렇게 벗겨주면은 부속품들이 있는 블리스터가 있어요. 조심히 잘 꺼내주고요. 이렇게 꺼내면 그 안쪽에는 또 매뉴얼이 있어요. 제가 미리 만져본다고 스티커류는 부착을 해놨는데 이렇게 봉투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내용물 이렇게 다 꺼내놨고요. 구성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로봇 베이스 지금 다리가 짧아 보일 수 있는데 무릎 관절이 안으로 접혀져 있어서 그래요. 이건 이따가 만져줄 거고요. 먼저 매뉴얼. 짜잔. 취급 설명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구성이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라든가 아니면은 뭐 안에 있는 부속들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게 나와 있는데 변형 과정도 여기 뭐 상세하게 잘 나와 있기도 하고 여기 이제 뭐 무장을 꺼내는 시퀀스도 이제 하나하나 다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뭔가 되게 그 기계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팜플렛입니다. 이전에도 다이아클론 리뷰할 때 보면은 취급 설명서, 그러니까 매뉴얼과 뭔가 이제 옛날 카탈로그 같은 무언가가 있었잖아요. 그겁니다. 팜플렛. 그래서 안에는 이 로봇 베이스에 대한 그런 뭐 이미지라든가 아니면은 뭐 무장명, 부위명, 아니면 뭐 기믹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하고, 특히나 이런 명칭들 써 있는 게 되게 좋았어요. 이런 것도 좋았고 뒤에는 이런 이미지도 좋았고 뭔가 되게 고전틱한 그 시절 감성의 분위기랄까. 이거는 스티커인데 그 뭐 경납고 해치 부분에 부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리 부착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건 스틸 시트입니다. 이게 뭔고 하니 다이아클론 대원들 발바닥에 자석이 있거든요. 이거를 부착한 부위에는 그 자석이 붙어요. 그래서 스틸 시트인 겁니다. 그래서 미리 다 뭐 브릿지 내부라든가 이런 데 부착을 해놨어요. 근데 부착이 안 된 것도 있거든요. 이것도 매뉴얼 상에는 설명이 되어 있긴 한데 왜 안 붙였냐? 이거 붙이는 자리에 도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따로 부착 안 했습니다. 도색을 가리긴 싫었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 부속품도 살펴봅시다. 일단은 인원이 많아서 블리스터에서 안 뺐어요. 다이아클론 대원 10명, 남자 대원 6명과 여성 대원 4명이 들어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금색 대원 2명을 보면은 체형이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있는 대원 같은 경우는 이제 헬멧을 벗고 있는 그런 남성 대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인간의 얼굴 형태인
그대로가 노출되어 있는 그런 캐릭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검은색 몸체에 얼굴도 노출되어 있는 대원이고, 이제 금색과 은색이 기본적으로 조합되어 있는 대원들이 기본입니다. 전신 은색인 대원도 있고 금색인 대원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얼굴은 노출되어 있지만 머리에는 무언가 쓰고 있는 남성 대원도 있어요. 거기에 얼굴이 드러나 있는 여성 대원도 있지요. 이런 식으로 총 10명이고요. 뭐 각각의 머신들에 5명씩 탑승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건어 브릿지. 양옆에 무기를 장착시켜주면 완성됩니다. 이렇게 건어 브릿지의 완성. 클라우드 아크로스로 분리했을 때는 약간 관제탑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로봇 베이스로 합체를 했을 때는 후방을 주시하는 그런 포탑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옆에는 무장이죠. FZ 카트리지 기총, 펄스 빔 기총 등을 장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접혀져 있는 날개를 좌우로 펼쳐주면 전투기인 클라우드 거너로 변형됩니다. 접혀져 있던 날개가 펼쳐지면서 안쪽에 펜도 하나씩 등장을 하게 되고요. 금색으로 멋지게 도색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시금 이렇게 뒤를 보면은 여기도 지금 스러스터구나, 추진장치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당연하지만은 여기도 대원이 탑승을 할 수 있겠죠. 복주화식입니다. 양옆으로 한 명씩 앉을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대원을 탑승시켜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다,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기본 형태는 날개를 접은 이 건어 브릿지 상태입니다. 참고로 본체에 연결할 땐 이 아래쪽에 있는 조인트를 활용할 거예요. 다음은 프리존 빔 캐논 GX. 좌우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뭐 기본 형태는 같은 거니까 한쪽으로만 보죠. 참고로 좌우 구분 방법은 이 포신이 위에 있을 때 아래쪽에 슬라이드하는 공간이 있는 게 내부로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화면상 오른쪽에 들고 있는 거는 이제 로봇 베이스의 좌측 캐논인 거죠. 그래서 이 아래쪽부터 보면은 내부에도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외부에도 외장 디테일도 있고요. 뒤쪽으로도 역시 이런 기계적인 디테일은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물론 반대쪽으로도 이렇게 내부 디테일들이 들어있는 걸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겉부분은 작은 조인트가 하나 올라와 있는 정도. 요 테두리 주황색은 도색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포신 같은 경우도 엄청 크게 되어 있어요. 건메탈 사출색에다가 메탈릭 실버 도색에다가 이 내부 역시 금색으로 도색되어 있는 게 눈에 띕니다. 물론 뭐 군데군데 금색 도색들도 보이고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이 포신 펼쳐집니다. 이러면서 끝에서 딱 하고 락이 걸리는 방식인데, 이렇게 하면은 접혀져 있던 데에서 나온 트리거, 스위치가 하나 있습니다. 트리거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기믹용 스위치라고 봐도 되거든요. 어떤 거냐? 이 스위치를 앞으로 밀면, 잘 보세요. 빰! 보이나요? 와, 포신 전개 기믹이 있어요. 이거 겁나 멋있더라고요. 이렇게 앞으로 밀면 이렇게 펼쳐진다. 당연히 뒤로 밀면은 자동으로 접힙니다. 안쪽에서 노출된 부분에 메탈릭 블루 도색들 되어 있고요. 요 포신 앞쪽, 포구죠. 이쪽 역시 안쪽에 클리어 블루 파츠에다가 빨간색 도색도 보입니다. 이렇게 전개됐을 때 장점은 클리어 파츠 쪽에다가 빛을 비추면 이렇게 집광 발광을 한다는 겁니다. 확실히 클리어 파츠가 빛나는 모습이 아주 보기가 좋죠. 그리고 아직은 다시 포신을 접어준 상태로 만들 건데 아까 락이 걸렸지만 힘을 살짝 주면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로 잠시 대기해 놓고요. 다음은 다리 관절 록 파츠. 아무래도 본체 사이즈도 크고 무겁다 보니까 좀 흔들리거나 무게 때문에 관절이 움직이는 걸 막기 위해서 무릎 관절을 움직이지 못하게 막아주는 파츠, 그리고 고관절을 추가로 지탱해주는 파츠가 되겠습니다. 이 고관절 같은 경우는 이 위에 있는 두터운 패널을 골반이랑 고관절 사이에 넣음으로써 빈 공간을 채우면서 장시간 지탱해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파츠고요. 무릎용 록 파츠 같은 경우는 무릎이 앞이나 뒤로 꺾이지 않게 막아주는 스토퍼 역할입니다. 그래서 장시간 전시할 때는 이 록 파츠들을 다 사용하는 게 좋겠죠. 사용하는 방법은 또 금방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로봇 베이스 아까 꺼내면서는 아직 완성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잠시 보도록 하죠.
꺼낸 직후에는 지금처럼 무릎이 앞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관절을 이제 일자로 펴주면 돼요. 정강이 아머를 잠시 내리고 그대로 이렇게 쭉쭉쭉 땅 관절 일자로 펴주면 됩니다. 저야 지금 촬영 때문에 들고 하지만은 잘 잡고 안전하게 하시면 됩니다. 다시 정강이 아머를 닫으면서 락을 걸고 슬라이드해서 위로 올리고 정강이 캐논 무릎 아머 역할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면 답답해 보이니까 다리 사이에 조인트 락을 풀고 고관절을 바깥쪽으로 한 클릭, 허벅지도 한 클릭, 발목도 한 클릭. 발목이 참고로 앞뒤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관절이 2개입니다. 이렇게만 해줘도 로봇 베이스 대지에 세우기 완료인데 뭐 아직 부속품은 끼우지도 않았으니까 또 끼워봐야겠죠? 자, 이렇게 등으로 가줍니다. 등으로 가면 이제 부스터가 노출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부스터마다 관절이 있어서 이렇게 부스터를 밑으로 꺾어줍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이제 공간이 넓어지기도 했죠. 이쪽에 뭔가 슬라이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건어 브릿지 가지고 와서 안쪽으로부터 뒤로 슬라이드. 짠! 이렇게 건어 브릿지 끼워주고 백팩의 바깥쪽에 보면은 여기에 슬라이드 조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프리존 빔 캐논을 가지고 와서 이 안쪽 슬라이드하는 구멍에다가 맞춰서 이 포신이 뒤로 오게끔 해서 바깥쪽부터 장착 슬라이드, 반대쪽도 장착 슬라이드 고정. 마무리로 팔 각도까지 좀 신경 써주고 손목 돌리고 이렇게까지 해주면 로봇 베이스의 기본 형태 완성입니다. 야, 웅장하긴 하네요. 근데 제품 자체가 합체되어 있는 상태로 포장되어 있다 보니까 난 그냥 이대로 전시할래, 그냥 이대로 둘래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거 써주세요. 록 파츠 지금 써줄게요. 그냥 이걸 써야 장시간 전시하기가 안전해집니다. 일단 골반 무릎이 보이게끔 해주고 뒤로 가줍니다. 뒤쪽에 있는 양쪽 스커트를 이렇게 들고요. 이 고관절 록 파츠를 가지고 와서 뒤에서부터 끼워줍니다. 끼울 때는 이 가운데 나사가 있는 나사구멍 쪽이 조인트가 끼워지는 부분입니다. 이 골반과 고관절 이 빈 틈새를 채워주는 역할입니다. 이렇게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끼워서 내부 공간 채워서 밑으로 처지지 않게 해서 스커트 닫아주고요. 그리고 이 무릎 록 파츠 같은 경우는 앞뒤로 다 끼워줄 건데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이 커다란 파츠는 기본적으로 스탠딩 포즈에선 뒤에다 끼우면 됩니다. 그리고 잘 보면 위아래 두께도 다릅니다. 더 두꺼운 쪽이 이 위에다가 끼워지게끔 해주면 됩니다. 이 사이에 프레임에 록이 걸리는 방식이에요. 딱 이 락이 걸리게끔 되어 있어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잘 끼우고 다음 앞으로 가서 정강이 외장 열고 이번엔 작은 록 파츠를 가지고 옵니다. 이게 앞쪽에 끼워질 건데 고정 핀 자체가 위에 틈새에 끼워지면서 고정될 거예요. 물론 아래쪽은 관절을 받쳐주는 용도죠. 이렇게 끼우고 반대쪽도 이렇게 끼우고 다시 닫아주고 이렇게 하면은 무릎 관절 흔들리는 거 없이 그리고 고관절도 더 안정적으로 장시간 전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패키지에서 꺼냈을 때나 이대로 전시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딱 여기까지 해놓고 세워두시면 되고요. 근데 저는 이제 또 분리를 해볼 겁니다. 분리한 다음에 분리 다 살펴보고 합체는 또 합체편 영상에서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분리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상체인 클라우드 아크로스부터 분리해보도록 할까요? 일단 매뉴얼 상으로도 그렇고 아직 상하체 분리 전에 일단 변형을 먼저 시켜줍니다. 근데 그게 더 편해요.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상하체를 빼놓고 변형하려고 그러면은 오히려 불편할 수 있다. 일단 머리 수납부터 시켜줄 텐데 정수리 쪽을 잘 잡고 이 아래쪽도 잡고 정수리 쪽을 앞으로 숙이면 얼굴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끝에서 딱 고정되면서 얼굴 수납 완료. 그냥 깔끔하게 수납이 됐고요. 그리고 살짝 좀 뒤쪽으로 왔습니다. 여기서부터 되게 그 다이아클론적인 지극히 다이아클론적인 시퀀스가 나오는데 일단 이 머리가 붙어있는 목 프레임이 있어요. 여기
이 프레임이 슬라이드합니다. 앞뒤로 이렇게 슬라이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던 머리를 뒤로 슬라이드, 그리고 이 뒤에 있던 거너 브릿지를 이렇게 머리 쪽으로 빼면서 밀착을 시키면서, 아까 이 뒤통수 보면은 여기 조인트 있거든요. 이 조인트에 맞춰서 빼면서 끼우는 거예요. 여기다가 딱 이렇게 옮긴 거죠, 이쪽으로. 그래서 다시 머리 앞쪽으로 슬라이드, 그리고 안테나처럼 보였던 빈포를 거너 브릿지 쪽으로 회전시키고, 거너 브릿지가 앞을 보게 다시 목을 돌려서 회전, 그리고 다시 뒤로 옵니다. 촥. 이 상태로 정면에서 보면은 완전히 형태가 바뀐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앞쪽에 위쪽 클리어 파츠가 좀 노출되기도 했죠. 다음은 팔로 갑니다. 일단 손목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제 상박을 안쪽으로 90도 회전시켜줍니다. 라쳇이에요. 튼튼합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무장이 있어요. 무장을 잠시 이렇게 내려놓고 팔 바깥쪽에 이 회색깔 파츠를 오픈! 짜잔! 자, 이러면 안쪽에 손을 수납할 수 있게 됩니다. 회전시켜서 손 넣고 닫아줍니다. 그리고 이 팔을 옆으로 이렇게 90도보다 한 클릭 아래로 들어줍니다. 그리고 팔꿈치는 이렇게 수직이 되게끔. 그 다음은 팔을 뒤로 90도 들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 세워놨던 백팩을 이렇게 다시 눕혀줍니다. 짠! 그러면서 빔캐논에 있던 바깥쪽 작은 핀 부분이랑 팔 안쪽에 지금 스러스터 사이에 있는 틈이 하나 있어요. 이 틈이랑 맞춰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흔들리지 않게 결합이 완료된 상태고요. 그리고 이 어깨 위에 있는 이 동그란 착륙장입니다. 이거를 이 조인트 있는 부분이 뒤로 가게끔 돌려줄게요. 그 다음 이 안쪽에 있는 조인트가 이 뒤에 보면 구멍이 있거든요. 사각 구멍. 여기에 맞게끔 뒤로 슬라이드 하면서 뒤에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양이 만들어졌으면 다시 포신 내려주면은 한쪽 팔 변형 완료입니다. 뭔가 단계가 많아 보이면서도 연속 동작으로 보면 되게 간단해요. 팔 돌리고 바깥쪽 열어서 손 넣고 닫고 들고 꺾고 뒤로 들고 백팩 펴고 조인트 연결, 포신 들고 착륙장 돌려서 뒤로 밀어서 고정하고 닫고. 되게 금방 하죠? 마무리로 뒤에 누워있던 꼬리 날개 펼쳐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러면 이제 상체인 클라우드 아크로스가 완성되거든요. 그럼 이제 분리를 시켜줘야겠죠? 이 분리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봅시다. 일단 가슴 양옆으로 가면 여기 손톱걸이가 있어요. 이걸 내리면 이게 클라우드 아크로스의 랜딩 기어입니다. 근데 랜딩 기어이자 락 기구기도 해요. 이렇게 위로 접혀 있으면은 이 가슴이 분리되지 않게 락이 걸리고요. 양옆에 있는 랜딩 기어를 내리면 분리가 될 수 있게 락이 풀려요. 근데 이 두 개만으로는 불안하죠? 뒤에도 있습니다. 이 옆구리의 뒤쪽으로 가면은 여기도 이제 뒤쪽 랜딩 기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역할이에요. 이렇게 안쪽으로 접혀져 있으면 락이 걸리는 거고, 이렇게 수직으로 펴주면 락이 풀립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락을 풀고 이대로 뒤쪽을 잘 잡고 들어주면 쏙 하고 빠져요. 이 밑에서 보면은 이 랜딩 기어가 있는 부분들에 스프링으로 락이 걸리는 돌기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근데 이 돌기들이 스프링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이 랜딩 기어가 접혀져 있으면 이 돌기가 들어가지 않아요. 안 들어가요. 스프링이 작동을 안 합니다. 막아서 이 랜딩 기어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체가 분리되지 않고 튼튼하게 고정되는 거고요. 다시 이렇게 풀면 스프링이 잘 작동하죠. 마무리로 아까 팔에서 펼쳤던 무장, 이게 날개처럼 펼쳐져서 보조 부스터 역할을 하거든요. 반대쪽도 잘 펴졌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바닥에 내려놓으면은 클라우드 아크로스의 완성! 자, 그럼 나머지 하체 부분을 변형해서 그라운드 다이온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그 전에 이 맨 위에 있는 메인 브릿지, 이 친구는 딱 하고 락이 걸리는 구조가 아니라서 뒤에서 밀면은 밀리거든요. 이렇게 빠져버려요. 그래서 뭐 조작하기 전에 미리 좀 내려놓고 하면 편합니다. 일단은 아까 끼워놨던 보강 파츠들 다 빼주도록 할게요. 이제 골반 뒤쪽도 빼주고 무릎 뒤도 빼고 앞쪽도 빼야겠죠? 자, 이렇게 전부 다 빼줬고요. 일단 차렷 자세로 다시 되돌려 놓을게요.
자, 이렇게 차렷 자세로 되돌려 놓은 상태에서 일단은 이 고관절 쪽, 그러니까 상체 쪽을 앞으로 숙여줄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 무릎이 걸리기 때문에 무릎은 미리 좀 내려놓을게요. 그 다음 상체를 숙여서, 자, 이만큼 완전히 90도가 아니라 한 클릭 전에 딱 멈춰줍니다. 그리고 무릎의 이중 관절 중에 이 위에 있는 관절을 활용을 해서 역시 90도까지는 아니고 그 전에, 한 클릭 전에 멈춰주면 됩니다. 그 다음 이 등에 있는 리프트를 세우고 밑으로 슬라이드 시켜준 뒤에 아까 보강 파츠 빼면서 뒤쪽 스커트 들었잖아요. 이것도 그대로 똑같이 들어 놓을게요. 그리고 아까 정강이 파츠 내려놨듯이 종아리도 이렇게 밑으로 내려놓습니다. 이 다음에는 다리 앞뒤를 갈라줄 겁니다. 갈라서 펼칠 거예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일단 한쪽으로 먼저 보면은 앞쪽과 뒤쪽 락을 걸고 있는 중간 부분의 락을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관절 기준으로 뒤쪽을 먼저 펼쳐주죠. 펼치는 과정에서 이 뒤꿈치에다가 넣은 발은 앞쪽으로 90도 완전히 꺾어줍니다. 그 다음에 뒤에 펼쳐놓은 패널도 완전히 밀착시켜줄 수 있어요. 그 다음 끝까지 펼쳐주는 거죠. 이렇게 잘 보면 몸통이랑 수평이 됐어요. 그 다음 뒤쪽에서 아까 리프트 조인트가 있어요. 그거랑 뒤꿈치 부분이랑 이렇게 고정을 시켜줄게요. 그리고 설명을 위해서 앞쪽에 고정 잠깐 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풀고 이제 나머지 앞쪽 다리를 앞으로 그대로 펼쳐주는 거죠. 그리고 발목 역시 이렇게 앞으로 90도 펼쳐준 다음에, 그리고 이거는 미리 해두면 좋은 거였는데 이 무릎에 있었던 포신은 이 포신 부분을 위로 들어서 락을 풀고 이 포구가 위를 보게 돌리고 다시 밀착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이 레일 따라서 밑으로 좀 내리다 보면은 요 아래쯤에서 이렇게 찰칵하면서 걸리는 데가 있어요. 여기 이 부분, 여기가 그라운드 다이온용 위치입니다. 가만 보면 여기 틈새가 양쪽에 하나씩 있는데 그거를 이 발등에 있는 핀에다가 끼워 줄 거예요. 그래서 패널을 펼치면서 탁 하고 끝에서 이제 발등과 고정시켜 주면 됩니다. 이러면 다리 변형 끝입니다. 뭐 예시로 한쪽을 들었지만은 반대쪽 하는 것도 어렵진 않아요. 심지어 이렇게 한쪽씩 하는 것보다 방금 다리 연결시켜 놓고 하는 게 편해요. 보여드릴게요. 일단 편의상 무릎에 있는 캐논은 둘 다 이렇게 포신 위로 해서 중간에 걸쳐 놨습니다. 다리 뒤쪽은 연결되는 게 없기 때문에 한쪽씩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대쪽 다리도 풀어서 뒤로 먼저 밀착하면서 이렇게 모양 만들어 줍니다. 중앙에서 리프트 고정시켜주고 이렇게 든 상태에서 발목 펴고 정강이 외장 펴서 고정시켜 놓고 연결된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무릎 펼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바닥에 내려놓으면은 변형 완료. 그러면 다시 메인 브릿지 가지고 와서 슬라이드 장착. 메인 브릿지 뒤에 있는 날개를 이렇게 위로 세워주고 옆에 보면 레이더가 숨겨져 있거든요. 이렇게 돌기가 하나 있는데 이걸 잡고 이렇게 쏙 빼보면 레이더입니다. 그래서 이게 빼서 앞으로 돌려주죠. 그리고 그 밑에는 경납식 포좌가 있습니다. 이렇게 포신 펼쳐서 옆으로 돌려놓고 이렇게 됐고, 반대쪽 동일하게 레이더 꺼내서 돌리고 포좌 꺼내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남았는데 뒤쪽이 데크거든요. 대원들이 올라타는 부분인데 난간이 있어요. 근데 다 이렇게 안쪽으로 접혀져 있습니다. 여기 다 경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꺼내보면은 이렇게 난간이 생겨요. 그리고 이 리프트 같은 경우도 지금 사선으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하나 세워주고요. 근데 여기도 난간이 필요하겠죠? 안쪽에 숨겨져 있습니다. 난간 꺼내줍니다. 짠! 그리고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아래도 있습니다. 아래에도 이렇게 난간이 있고, 아래쪽 양옆 난간은 슬라이드식이에요. 이 아래쪽을 눌러서 올려주면 됩니다. 끝에서 딸깍하면서 고정돼요. 이렇게 해서 완성! 그라운드 다이온! 자, 이렇게 분리하고 완성된 공중기동 요새 클라우드 아크로스, 육상기동 전함 그라운드 다이온. 진짜 크기는 엄청 큽니다. 이렇게 바닥에다가 이렇게 다이아클론 대원, 뭐 안 그래도 원래 작지만 이렇게 세워놓으면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이게 실물이었다면 엄청나게 컸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러면 둘 중에 상체인 클라우드 아크로스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은 공중기동 요새 클라우드 아크로스입니다. 이게 정면이고 돌려서 이렇게 측면, 그리고 또 돌려서 이제 후면입니다.
후면이 진짜 멋있기는 해요. 이 부스터들의 이 디테일이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확실히 웅장하다는 그 멋이 있다. 그런 게 좀 메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위에서부터 조금씩 순차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외형부터 봐야겠죠. 솔직히 뭐 다이아 클론이 디테일적인 부분으로 뭐라고 할 거는 전혀 없죠. 아쉬운 부분은 없다. 무언가 가득가득 차 있다. 아까 구성에서 봤었던 이제 거너 브릿지, 이렇게 클라우드 아크로스 상태에서는 약간 관제탑 같은 느낌으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원이 탑승을 해도 되는 거고, 이 머리 자체에도 보면은 기존 로봇 베이스의 머리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형태다 보니까 양옆에 초전자파 멀티 레이더라던가 메이저 캐논포라든가, 여기 보면 대공 요격 미사일도 있습니다. 거기에 뭐 원래 있었던 거너 브릿지의 무장들도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모습이죠. 여기에 기존 목관절도 있기 때문에 회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뒷모습도 깔끔하게 정돈된 느낌이 있어요. 약간 덕트 디테일 같은 거, 방열핀 디테일 같은 거, 이런 것도 조금씩 보이기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블랙 골드 컬러다 보니까 그 외장의 기본 컬러는 블랙, 거기다가 이런 포인트 컬러들, 좀 메탈릭 컬러들은 다 골드인 점도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기체 상부 이야기를 해야겠는데, 이쪽은 굳이 따지면 채광창이라고 생각을 하면 편할 것 같아요. 여기다가 빛을 비추면 브릿지 내부가 밝아지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부분에도 클리어 파츠의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여기에 특유의 외장 디테일들도 빽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가만 보면은 양각 디테일들도 조금씩 보이고요. 뒤에도 클리어 파츠가 조금씩 보이기도 하고 도색된 부분도 조금씩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는 무언가의 레버가 있습니다. 뭐 이건 좀 이따가 이야기하도록 하고, 계속 상부 보면은 일단은 빔 캐논을 좀 올려놓고 보면 딱 봐도 여기가 착륙하는 곳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에 지금 가운데 흰색 도색된 부분 두 군데, 여기가 아까 스틸 시트 안 붙인 거, 그거 여기다 붙이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안 붙였습니다. 흰색으로 도색된 걸 가리기는 싫었어요. 그러면서도 뭐 패널 라인들 멋지게 좀 기계적인 그런 느낌으로다가 되어 있는 이 모습 자체는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바깥쪽에서 봤을 때도 여기 이제 덕트 형태의 주황색으로 도색된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바깥쪽에서 보면은 원래는 로봇 베이스의 팔이었죠. 이 팔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고요. 그리고 아까 변형하면서 이야기했지만은 원래는 무장인데 이게 보조 부스터 같은 느낌으로도 활용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정 가운데가 메인 브릿지 되겠죠. 메인 브릿지에 있는 이 클리어 파츠들이랑 그걸 감싸고 있는 금색의 멋진 프레임, 아무래도 가장 눈에 많이 띄고 합체를 하더라도 가장 많이 눈에 띄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색깔이라든가 이런 거에 신경을 되게 많이 쓴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이사이에 이런 패널 라인들도 조금씩 들어가 있는 게 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앞쪽에도 조금씩 보이죠, 이렇게 음각으로 파여 있는 부분들. 그리고 당연하지만 브릿지 내부도 볼 수 있거든요. 이따가 대원도 태워야 되잖아요. 외형 다 본 다음에 보도록 하죠. 그리고 정면부 같은 경우도 덕트 디테일이라든가 뭐 요거는 또 동그란 무슨 무장 같은 디테일인데, 여기도 내부가 장난 아니네요. 이것도 자세히 보면 안쪽도 메탈릭 그린으로 따로 도색돼 있어요. 그리고 정면에서 봤을 때 이제 엔진 인테이크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굳이 따지면 그렇다는 거고, 느낌으로 보면 그냥 완전 터빈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정면부입니다. 이게 어깨 윗부분이거든요, 합체했을 때. 엄청 멋있죠? 와우, 뭐 그냥 이것도 그냥 무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굉장합니다, 이것도. 야, 디테일이랑 색깔이랑 옆에서 봤을 때 금색 엄청 이쁘고요. 그리고 이제 옆쪽으로는 그냥 팔꿈치고 펴져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디테일이 엄청 많진 않다. 그렇지만 뒤로 가면 이 뒤가 이게 장난이 아니다. 아까 그 이제 보조 부스터 역할을 한다는 무장 같은 경우도 뒤쪽이 약간 방열핀 형태의 디테일로 되어 있고요. 야, 추진 장치들이 이게 디테일이 살벌합니다. 이런 걸 두고 디테일 살벌하다고 표현하지, 그냥 뭘 두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와, 클리어 그린 안쪽부터 레드에, 와, 이게 다이아 클론이 이런 매력이 있어요. 와, 진짜 이런 부분의 디테일은 어마어마하다. 예. 뒤쪽에 해치의 디테일도 상당히 멋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빔 캐논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뒤쪽에 이제 노출되어 있는 디테일이라든가 연결되어 있는 백팩의 메탈릭 그린 포인트, 여기도 되게 멋있죠. 그리고 잘 보면 꼬리 날개 같은 경우도 디테일이 상당합니다. 예, 흰색으로 도색 다 되어 있고 금색도 도색되어 있고 디테일도 패널 라인 멋지고요 그냥. 그리고 바닥면도 굉장히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합체하면 분명 가려지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일단은 바깥쪽이야, 그러니까 날개 쪽이야 어차피 로봇 베이스의 팔 앞쪽이 될 거라서 이쪽에 클리어 파츠라든가 도색되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거는 뭐 당연히 들어가 있다라는 느낌인데, 이제 본체 쪽 기체의 동체에 해당하죠. 이쪽 역시 부스터 디테일들부터 시작을 해서 패널 라인들, 방열핀 디테일, 덕트 디테일, 진짜 와 빽빽하게 들어찬 게 볼만합니다 진짜. 그리고 뭐 이렇다 할 가동까지는 없지만 그나마 아까 이 건어 브릿지 부분이 회전한다 정도? 아무래도 포탑이 회전한다는 느낌도 조금 있어요. 그게 아니면 뭐 프리존 빔 캐논이 이렇게 상승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동을 시켜주는 게 가능하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기믹들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대원들부터 태우죠. 근데 태울 수 있는 대원이 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 메인 브릿지 쪽에만 좀 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어 브릿지는 앞으로 다시 슬라이드해서 뒤로 180도 돌리고 다시 뒤로 슬라이드 해놓을게요. 이렇게 해야 이 앞쪽으로 튀어나온 게 없어가지고 좀 편하게 만질 수 있거든요. 먼저 브릿지 앞쪽 파츠를 전개하고 양옆으로 이렇게 오픈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걸로도 내부가 보이지만 이 위쪽에 보면 관절이 있어요. 굉장히 두꺼운 관절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해치 오픈! 짜잔! 메인 브릿지 내부가 훤하게 보입니다. 근데 나는 이거보다 더 환하게 보고 싶다. 아까 이 관절 조인트 있죠? 이게 위로 빠집니다. 이렇게 아예 떼어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떼어낸 이 천장 부분도 내부 디테일이 은근 많다. 뭐 이런 파이프 디테일 같은 것도 좀 있고요. 아무튼 우리는 이제 메인 브릿지 내부를 살펴봐야 하는 거니까 브릿지 내부로 들어가 볼까요? 자, 일단은 뒤쪽 좌우로는 오퍼레이터 시트입니다. 좌석은 2개가 있고 모니터마다 지금 모니터마다 뭐가 붙어 있어요. 화면이 들어와 있습니다. 잘 보니까 뭔가 행성 주변에 뭐가 레이더가 잡힌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고, 이쪽은 무언가의 아이콘이라든가 뭐 그런 레이더 화면 같은 느낌도 있네요. 이쪽도. 그리고 소름 돋는 것 중 하나가 보이나요? 이 버튼들. 좌석 앞에 키보드 디테일들이, 버튼 디테일들이 빽빽하게 들어가 있어요. 와우. 여기에 시트 부분에도 좌우 팔걸이 같은 부분에 버튼 디테일들이 다 있거든요. 잘 보면 보이죠? 그리고 반대쪽 오퍼레이터 시트 같은 경우도 기본은 같은데 화면에 들어와 있는 게 달라요. 뒤쪽으로는 세계 지도 같은 느낌이고, 나머지는 무언가 자료 화면이라든가 역시나 레이더 화면 같은 거 같죠? 그리고 모니터마다 위에 클리어 파츠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빛을 쏴주면 이렇게 화면에 불이 들어온 것 같은 형태로 해서 또 빛을 쏘는 거에 따른 집광 발광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정면 좌우로는 파일럿 시트입니다. 이 파일럿 시트 역시 앞쪽에 모니터 메탈릭 블루로 도색이 들어가 있고요. 역시나 버튼 디테일들도 빽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도 좌우에 버튼 디테일들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메인은 이 가운데의 커맨더 시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클라우드 아크로스 설정상으로는 이 커맨더 시트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한정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히는 뭐 이렇게 정해진 사람만 앉을 수 있다, 요런 느낌. 약간 선택된 사람 막 이런 느낌인 거죠. 이쪽 역시 앞쪽 기판의 버튼들부터 모니터, 특히나 이 팝업되어 있는 이 스크린, 이 부분, 클리어 오렌지 부분, 여기가 진짜 멋진데 디테일도 좋고요. 뭔가 조준하고 있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다른 시트랑은 다르게 이쪽에는 페달도 있습니다. 발판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팔걸이 버튼 같은 경우도 잘 보면은 뭔가 레버라든가 버튼이 더 많죠. 근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이 정면에 외장 은색 파츠 밑에 보면 여기 뭔가 레버 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 이 레버 액션이 있어요. 자, 이 레버를 돌리면 짠! 짠짠! 보이나요? 요 커맨더 시트가 위로 올라오면서
앞에 스크린이 밑으로 들어가요. 다시 반대로 레버를 반대로 돌려주면 시트가 내려가면서 스크린이 올라옵니다. 와우, 택티컬하죠? 또 이런 기믹이 다이아클론답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참고로 이 브릿지 바닥에 보면은 이 스틸 시트들 막 붙여놨습니다. 여기에 다 여기다가 대원들 세워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스틸 시트는 바깥에도 있는데 이 바로 위쪽 여기 작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로봇 베이스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메이저포가 가렸는데 이 머리 바로 옆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원들 배치시켜주고 이제 앉혀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파일럿 2명, 오퍼레이터 2명 탑승을 시켰는데 우리 함장님은 어디 있나요? 밖에서 들어오셔야겠습니다. 브릿지 뒤에 보면은 이건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래서 아까 수상했던 레버 하나 있죠, 옆에? 이 레버가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내리고 올리는 용도의 레버입니다. 이것도 굉장하죠? 엘리베이터 기믹이요? 심지어 엘리베이터 내리고 올릴 때 안쪽에 프레임도 있어요. 올리고 내리는 프레임.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를 내려주게 되면 어디로 가냐? 이 클라우드 아크로스의 바닥으로 갑니다. 이 랜딩 기어랑 같은 레벨까지 딱 내려와요. 그래서 이렇게 문을 열어주고 여기도 바닥에 스틸 시트가 있거든요. 그렇게 함장님 탑승 닫아주고 함장님 함교로 올라갑니다. 자, 안에서 보면은 요렇게 엘베 타고 탁 올라온 요런 느낌. 이 상태에서 탁 문 열고 샤 이렇게 걸어 나와서 커맨더 시트로 가는 느낌. 이렇게 탑승한 상태에서 앞쪽 레버를 이용을 해서 상승 하강. 이런 느낌 좋아요. 자, 그럼 탑승도 끝났겠다. 다시 해치 닫아주도록 하죠. 장착해서 내려서 닫고 양옆 먼저 닫고 앞쪽 닫고. 앞에서 봤을 때 파일럿들 딱 보여요. 이런 거 좋네요. 그리고 위쪽도 다시 돌려서 원위치. 그리고 원래라면은 이제 함재기들의 뭐 경납 기믹이나 이런 걸 봐야 하는데 제가 함재기는 따로 없기 때문에 이전에 리뷰했었던 다이아 배틀스랑 이 쉴드 라이거에 있었던 요 로드 바이퍼 요걸로 좀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한미 경납고입니다. 기체의 가장 후방 정중앙에 오면은 이렇게 해치 오픈할 수 있는 경납고가 있습니다. 이 경납고를 열고 앞으로 그대로 쭉 잡아당겨서 끝까지 잡아당기면은 이렇게 딴 딱 봐도 무슨 트레일러라든가 이런 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들어진 형태죠. 근데 제가 함재기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일단은 분리코어 잠시 장착을 해서 이렇게 경납을 해볼게요. 넣을 때 짠 고정 풀면서 다시 넣어주고 닫고 요런 느낌의 경납고가 있습니다. 한미 경납고 빠밤. 그리고 아까 웬 착륙장처럼 생겼던 부분 이 앞에 리프트업 행거가 있습니다. 잘 보면 여기 손잡이가 좌우에 있어요. 이걸 잡고 위로 짠 리프트업 행거. 이 앞쪽에서 패널을 밀어주면은 이렇게 레일 같이 앞으로 나오게 되고요. 여기는 이제 로드바이크 같은 사각 핀 형태의 파츠 또는 함재기를 장착을 해주면 되겠고 이렇게 넣어서 수납해서 다시 내리고 요런 느낌. 오 출격 시퀀스 한번 볼게요. 리프트업 행거 오픈 쫙 앞으로 쫙 레일이 나가고 여기서 앞으로 쭉 가서 고정 착 다시 해주고 행건 다시 들어가고 그리고 이 뒤쪽에 고정을 풀면서 방향을 회전 돌려준 다음 앞으로 슬라이드 출격 준비 완료. 야, 이런 게 다이아클론의 진짜 큰 매력입니다. 이런 시퀀스 출격 시퀀스라든가 변형 합체 시퀀스 이게 진짜 매력이지. 진짜 장난 아니다. 아무튼 어마어마하죠. 자, 그럼 다시 로드바이퍼 내려놓고 돌려서 뒤로 슬라이드 고정. 물론 이 리프트업 행거 같은 경우는 좌우 다 있습니다. 양쪽으로 다 있으니까 함재기가 여러 개 있다면 여러 개 경납을 시킬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클라우드 아크로스였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다음은 육상 기동 전함 그라운드 다이온. 원본 로봇 베이스 프로젝트가 이 친구로 시작됐었죠. 다시 봐도 이 웅장함이 있어요. 일단 엄청 큽니다. 앞뒤로 특히나 엄청 길게 되어 있어요.
굳이 따지면 길이로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이쪽만 지금 길이를 재도 51cm쯤 됩니다. 네, 이 상태로 높이는 약 23cm. 가장 높은 날개까지가 25cm 정도 되네요. 자, 어마어마한 사이즈에 압도되는 그런 느낌도 조금 있고요. 정면에서 봤을 때가 특히나 멋진데 아까는 공중 기동 요새였잖아요. 근데 이쪽은 육상 기동 전함인 만큼 확실히 여기 활주로도 있고요. 제대로 사령탑스러운 형태의 뒤쪽 브릿지도 보이고요. 그리고 가장 제가 좋았던 점이라고 한다면 이거 같아요. 옆에서 봤을 때 보이는 궤도들. 뭐 실제로 가동하는 궤도는 아니긴 한데요.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뭐랄까 육상 전함 같은 그 묵직함이 느껴지는 느낌이 아주 좋았어요. 이게 일반 바퀴였으면 굉장히 아쉬웠을 것 같죠? 그리고 뒷모습도 보면은 이쪽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브릿지라든가 이런 데 올라가는 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변형하면서 봤지만은 이제 난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탑승 시퀀스 만드는 게 되게 재밌습니다. 조금 이따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외형부터 봐야겠습니다. 앞쪽부터 보죠. 일단 위에서 바라봤을 때 위쪽 가장 앞쪽에 해당하는 부분이 활주로 형태입니다. 이 뒤쪽이 또 경납고거든요. 그래서 여길 통해서 출격한다 뭐 그런 느낌. 솔직히 뭐 활주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캐터폴트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러면서도 블랙골드답게 중간중간 금색의 포인트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또 아까 이제 스틸 시트에서 남은 조그만한 것들이 많았는데 여기 부착하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역시나 금색으로 도색된 부분들이다 보니까 가리기 싫어가지고 일단 여기도 부착을 안 한 상태긴 한데 원래는 여기도 이제 대원들을 세울 수 있다. 뭐 느낌으로 치면은 이렇게 세울 수 있을 텐데 이러면 이제 전투기 출격할 때나 그럴 때 지시해주는 그런 대원이라고 봐야겠죠. 뭐 아무튼 가운데 이런 주황 색깔의 도색 포인트들도 보이고요. 이쪽 역시 이제 패널라인 형태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고요. 뒤쪽으로 이제 여기가 해치다 라고 표시를 하는 스티커 미리 부착을 시켜놓은 상태인데 양옆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치인 만큼 패널 라인도 많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가운데로는 이제 다리가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겠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허벅지, 로봇 베이스의 허벅지 앞쪽인데 여기도 이제 금색 도색도 이쁘긴 한데 계단 스타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라인 따라 옆쪽으로 쭉 가면은 여기도 지금 허벅지 옆쪽 디테일 어마어마하고요. 관절에도 지금 디테일이 상당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도 이것도 계단인가 봅니다. 그쵸? 그 뒤쪽으로도 여기도 계단이고 이 위로도 계단이고 그대로 계단 따라오면은 여기 스틸 시트, 여기도 앞쪽에도 스틸 시트가 있고요. 요 계단의 윗부분 여기도 스틸 시트가 있어요. 다 대원들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그대로 따라오면 여기에 리프트가 있는 겁니다. 네, 이 리프트를 타고 브릿지로 올라가는 거죠. 리프트 자체에도 이런 디테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걸 알 수 있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는 아예 이제 금색으로 도색되어 있는 부분도 보이고요. 그리고 쭉 따라서 요 뒤쪽 보면은 여기도 이제 한미 경납고고요. 옆쪽으로 궤도 디테일, 실린더 디테일 이런 게 많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요 뒤쪽 궤도가 실린더 디테일이 많이 들어있어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고요. 궤도 자체 디테일도 상당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옆 라인 따라서 여기가 이제 무릎 관절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여기도 바퀴처럼 되어 있어요. 물론 뭐 금색 도색 포인트 들어가 있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이 중간까지 오면은 여기도 무언가의 해치고요. 밖에 노출되어 있는 무장은 부포입니다. 부포. 주포 말고 부포. 서브 캐논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역시나 금색으로 도색되어 있는 포인트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도 이제 궤도가 있어요. 야, 아주 좋습니다. 뒤에도 궤도, 바퀴, 중간 궤도, 그리고 앞쪽 궤도. 여기도 함수 경납고거든요. 이따가 한번 경납고 한번 쫙 한꺼번에 보도록 하고요. 여기는 앞쪽으로는 약간 전방 라이트에 해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색깔들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옆쪽에서 봤을 때도 궤도 디테일 아주 멋지게 되어 있고요. 클리어 파츠가 있는 걸 보면 이쪽으로도 역시 빛을 쏘면 이 내부가 또 빛난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작지만 여기도 실린더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정면을 보면은 이제 앞쪽 궤도랑
방금 봤던 이런 라이트 컬러 이런 부분도 있고, 주포가 이거거든요. 주포는 밑으로 지금 수납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위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브릿지에 해당하는 가운데 중앙 유닛을 한번 보도록 하죠. 보기 편하게 이 포좌, 원래 이렇게 일단 전투 시에만 오픈을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변형하면서 그냥 볼륨감이라든가 이 기믹에 감탄하면서 그냥 꺼내버렸거든요. 다시 닫아두고요. 일단 가장 윗부분, 여기가 메인 브릿지입니다. 메인 브릿지. 근데 이 메인 브릿지는 분리가 가능해서 앞쪽으로 슬라이드, 짜잔, 이렇게 메인 브릿지만 분리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리하고 나면은 브릿지 역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옆에 날개를 펼칠 수 있고요. 그리고 바닥에 랜딩 기어도 있습니다. 앞에 하나, 뒤에 2개. 이렇게 랜딩 기어 3개로 착륙, 짜잔. 이러면 메인 브릿지에서 사령 셔틀로 바뀝니다. 역시나 전체적으로 이제 검은색 바디, 건메탈의 컬러, 금색의 포인트들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정면에서 봤을 때부터 여기도 빨간색이랑 파란색의 포인트들이 약간 있고, 인테이크 같은 느낌이죠. 여기도 금색으로 도색되어 있고요. 그리고 윈도우를 통해서 내부가 슬쩍 보이기도 합니다. 슬쩍 말이죠. 그리고 옆쪽으로 가보면 여기도 금색의 포인트부터 이제 브릿지 내부가 좀 보이는 그런 윈도우, 아주 크게 앞에부터 뒤쪽까지 쭉 이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패널 라인 자체도 굉장히 멋지게 들어가 있고, 특히나 펼쳐진 날개 디테일도 상당히 좋습니다. 뭐 금색의 도색도 도색이지만은 패널 라인도 아주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뒤쪽 부분도 여기가 추진 장치구나 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디테일, 그런 디자인이고요. 여기는 여긴 해친가 보다 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에다가, 그리고 위쪽 보면 건메탈 컬러도 컬러지만은 여기도 클리어 파츠가 있습니다. 여기로 빛을 쏘면 또 브릿지가 빛나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잠깐 볼까요? 이렇게 빛을 비추면 확실히 내부가 환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들어가는 부분에 쫙 지금 오퍼레이터 시트 환하게 빛나고 있고요. 이게 다이아클론이 좋은 게 이 집광, 발광 기믹? 요거를 군데군데 다 넣어놔가지고 되게 좋아요. 그리고 바닥면도 아까 잠깐 지나갔지만 디테일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덕트 디테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진짜 기계적인 디테일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윗부분을 열면 짜잔, 메인 브릿지. 그리고 이쪽 역시 오픈한 해치 내부 디테일도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좋다. 이런 디테일들 잘 들여다보면은 여기도 올려다보는 모니터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여기도 해치 같은 느낌이죠. 이런 디테일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뒤쪽이 오퍼레이터 시트, 가운데가 커맨더 시트, 앞쪽이 파일럿 시트라고 보면 되겠고요. 일단 오퍼레이터 시트 같은 경우도 모니터 디테일이고요. 키보드 디테일, 버튼 디테일 뭐 엄청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클라우드 아크로스에도 봤지만 이제 시트 자체에도 양옆으로 버튼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럿 시트 역시 모니터 디테일 메탈릭 블루 도색되어 있고요. 이쪽은 약간 조종간스러운 형태로 해가지고 앞쪽에 디자인이 다르네요. 아까랑 또 다른 느낌.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는 오퍼레이터 시트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중앙부가 뭔가 이제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디자인되어 있거든요. 가운데 메탈릭 블루 도색까지 되어 있고 좋네요. 그리고 커맨더 시트도 굉장히 멋집니다. 앞쪽에 금색과 검은색으로 이루어진 정말 함장 자리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디자인도 그렇지만은 요 내부도 보면 안쪽에 모니터 디테일, 키보드 디테일, 옆으로는 여기는 수화기도 있다. 그죠? 이거 수화기죠. 오, 저런 디테일도 있고요. 역시나 시트 옆에도 버튼 디테일들이 조금씩 보이네요. 오, 근데 진짜 역시 커맨더 시트가 디테일이 좋아요. 그리고 바닥에 내려놓고 이 뒤쪽에 해치라 그랬잖아요. 해치 오픈! 짜잔! 여기가 또 브릿지에 탑승하는 입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셔틀 상태면 이제 지상에서 여길 걸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고요. 이렇게 안쪽에서 바라보면은 제대로 입구가 열려있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뭐 대원들 태우는 건 조금 이따 해보도록 하고, 다시 날개랑 이러고 랜딩 기어 접어서 준비해 놓도록 하고요. 또 하나 여기서 미리 보면 좋은 기믹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커맨더 시트 우측에 보면은 뭔가 레버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여기 지금 색깔이 가려져 가지고 안 보이는데 여기 레버 하나 보이죠. 여기 이 친구를 누르면
짠, 계단이 내려갑니다. 이게 다시 보면 다시 보면 밑에서 보면은 아 이게 좌우의 디테일이 좀 다르네 라는 부분이 있어요. 눌러보면 짠 하고 계단이 내려와요. 요거는 이제 그라운드 다이온이랑 도킹했을 때 쓰는 기믹인데 미리 좀 계단이 내려온다 라는 걸 좀 미리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다음은 메인 브릿지가 빠져나가고 남은 자리입니다. 바로 이 위에도 클리어 파츠가 조금 보이는데 바로 이거는 루프 패널입니다. 벗길 수 있죠. 뭐 정말 순수한 패널이기 때문에 그냥 벗겨내면 속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내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잘 보면 이 안쪽도 지금 동그랗게 무언가 여기에 경납되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요. 여기도 상당히 좋은 게 이렇게 보면 캣워크 같은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발판들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내부 디테일도 꼼꼼하게 챙겨놓은 게 보이나요? 이 벽면이라든가 이런데. 야, 진짜 정성이 장난 아닙니다. 특히나 이 옆쪽으로도 무언가 계단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아까 접어놨던 포좌 있죠? 이걸 열어보면 저 안쪽도 마치 문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각져가지고 이렇게 틈새가 있잖아요. 실제로 오픈되는 문은 아닌데 문 같은 디테일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벽면의 계단은 포좌로 나가는 계단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 중앙 경납고 같은 경우는 이 앞쪽 해치 오픈하면은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함재기가 경납되는 부분인데 역시나 예시를 위해서 안쪽에 이렇게 분리코어를 경납해보면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죠. 느낌 자체도 아주 좋습니다. 아, 그럼 이걸로 끝이냐? 아니죠. 이 앞을 잡고 당기면 슬라이드 해가지고 이렇게 앞쪽 끝까지 슬라이드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런 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아주 마음에 쏙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디테일이 이 내부 자세히 보면은 아까랑 다른 반대편엔 계단이 있네? 그렇습니다. 다시 이 루프 패널을 닫아보면 이렇게 닫아보면 이쪽만 구멍이 뚫려 있네? 근데 아까 메인 브릿지 같은 방향에 계단이 내려가네? 그렇습니다. 다시 브릿지 도킹 하고요. 해치 오픈해서 내부에 계단을 내려주면 자세히 보면 이렇게 계단이 내려오는 디테일을 볼 수 있습니다. 와우, 진짜 속에 있는 기믹인데 이렇게 알차게 너무 좋더라고요. 아래랑 위에 있는 계단이 연결되면서 하나의 계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중앙 유닛만 봐도 즐거운데 아직 브릿지 관련 기믹은 남아 있습니다. 무언가 기다리는 대원의 뒷모습, 그 앞으로 끼릭끼릭 소리를 내며 끼릭끼릭끼릭 철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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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거대한 그라운드 다이온이 앞에 멈춰섭니다. 그러더니 옆에서 윙 계단이 내려오고 저벅저벅 대원은 그 계단을 올라서 승암 계단 위에 올라서고 안쪽으로 이동, 그리고 계단을 또 올라서 짠 후방 데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리프트가 내려오길 기다리죠. 이런 식으로 대원은 이 함교 리프트에 올라섭니다. 그리고 리프트가 상승! 태엽식입니다. 전자식 아니에요. 배터리 사용되지 않습니다. 너무 좋아. 그리고 함교데크에 미리 도착해 있었던 다른 대원들과 간단하게 인사를 나누고 함내로 들어가는 도어 오픈! 이렇게 하면 아까 봤었던 그 부분 있죠? 네, 요 중앙 경납고 계단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함교로 들어오고 있는 대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야, 이런 일련의 시퀀스, 탑승 시퀀스, 와우! 그리고 이 리프트 요 뒤꿈치 쪽 고정을 풀어서 위쪽으로 잡고 슬라이드 한 다음 세로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요 발판이 수평으로도 세워져요. 그래서 이 수직 상태에서 내려주면은 후방 데크 난간을 안쪽으로 밀어 넣는 걸로 후방 데크부터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삼 한 명 태워서 리프트 업. 짠! 아니 근데 이러면은 아까 문이 없는데 어디로 들어가요? 있습니다. 짠!
셔틀 뒤에 있던 해치가 있잖아요. 그 해치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브릿지 5명의 대원을 전부 다 태워봤습니다. 이 상태로 해치 닫아주고 그라운드 다이온 출격 제1종 전투 배치! 바로 비클들의 출격도 만들어주도록 합시다. 그러면서 무장들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함수 경납고입니다. 이 위에 있었던 무릎 파츠 잠시 들어주고요. 앞쪽 해치를 돌기를 통해 좌우로 먼저 오픈, 그리고 위쪽도 완전히 뒤집어서 오픈. 뒤쪽에 있는 레버를 누르면 이렇게 안쪽 패널이 빠져나옵니다. 여기도 비클을 탑재할 수 있는데 일단은 로드바이크 같은 핀 형식의 비클을 탑재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는 다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이 양쪽으로 전부 다 미사일 포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3연식 주포, 이것도 레일 앞쪽으로 끝까지 가지고 와서 이 중간 관절을 뒤집어서 접어줍니다. 그 다음 이 3연 주포 들어서 돌려서 배치. 이렇게 주포 전개까지 완료. 그리고 제가 정말 감탄한 기믹 중 하나, 비행 갑판 그리고 비행 경납입니다. 이 경납고 옆쪽 아래에 가면은 여기 레버 하나가 있습니다. 레버. 이 레버를 작동시키면 해치 오픈, 안쪽에서 짜잔 갑판이 올라옵니다. 와우. 원래 여기도 비클 함재기가 있겠지만은 지금 제가 함재기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일단은 분리코어 껴볼게요. 자, 이렇게 꼈고 다시 반대로 돌려주면 경납 따단. 와. 이게 양쪽 다 이게 돼요. 이렇게 굉장하죠? 우와, 미쳤다. 기믹이 진짜, 우와. 진짜 감탄밖에 안 나와요, 이건 진짜로. 그리고 아까 앞쪽이 3연 주포였다면은 이 옆쪽은 아까 말했죠, 부포 서브 캐논입니다. 그래서 이 무장 해치도 오픈시키면 이 내부에도 리볼버 미사일 포드라는 무장이 들어가 있다. 왜 리볼버냐? 이 안쪽에 잘 보면 리볼버가 있습니다. 진짜로 돌아가요. 뭐 기믹적으로 돌아가는 거라기보단 그냥 축이 있어서 회전하는 느낌이긴 한데 요런 무장까지 있다. 그리고 아까도 봤지만 짜잔, 경납식 포좌 이렇게 접혀져 있는 포까지 펼치고 딱 돌려주면은 여기 대원이 탑승을 하면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이 허리에 무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FZ 메가 미사일. 이 포좌 밑에 보면은 요 스위치가 있거든요. 레버입니다. 앞으로 밀면 짜잔, 미사일이 해치 오픈과 함께 등장을 합니다. 이 미사일도 잡고 뽑아주면 뻔 발사 이펙트까지 있어요. 와, 지금 미쳤죠? 장난 아니죠? 이게 양쪽 다 있어요. 양쪽 다 이렇게 돼요. 와, 진짜 대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다. 뒤로 갑니다. 바로 한미 경납고. 이쪽도 앞쪽처럼 경납고가 있습니다. 짠, 짠. 역시나 이제 사각 핀 형태의 비클을 수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역시나 슬라이드도 있으니까 동일하게 편한 출격, 편한 수납 이런 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중공격 무장 모드. 어마어마하죠? 굉장합니다. 근데 기믹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직 하나 딱 더 볼 게 있어요. 보기 전에 이 미사일 다시 집어넣는 방법은 이펙트를 다시 조여준 다음에 이렇게 미사일로 감싸면서 다시 그대로 들어가주면 됩니다. 찰칵하고 닫혀요. 간단하죠? 일단은 중앙 유닛에서 펼쳐놓은 건 다시 다 접어줄게요. 짠, 접고 이 뒤에 있는 함교 데크의 난간도 다 접어줍니다. 전부 접고 요 리프트 발판은 완전 접어버릴게요. 이렇게. 그리고 메인 브릿지를 슬라이드 앞으로 빼서 반대로 돌아가서 반대로 끼워줍니다. 그리고 뒤로 가서 리프트 아예 밑으로 내린 다음에 밑에서 또 락을 풀고 위로 들어줍니다. 그리고 몸통 허리 부분 회전. 여기선 양옆에 레이더도 돌려줍니다. 그리고 리프트를 살짝 들고 정면 해치 오픈. 종결 파괴포 다이오노바. 리프트 사실 최종 병기였다 설. 어마어마하네요 진짜로. 와, 이 다이오노바의 포구도 진짜 무슨 나선형 들어가 있고 막 디테일 살벌해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티스파크의 다이아클론 로봇베이스 GX 로얄 디펜더의 1편 분리편이죠.
공중기동 요새 클라우드 아크로스와 육상기동 전함 그라운드 다이온 살펴봤습니다. 함재기도 같이 리뷰할 걸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믹이 정말 많고 재미있습니다. 하나 재미없는 기믹이 없어요. 와우, 로망 자극, 불타오르는 영혼 막 이런 느낌. 합체는 또 어떤 느낌일지 아주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오히려 이제 개별로 분리했을 때 기믹이 정말 재미있고 많은 건데 합체했을 때도 합체했을 때 기믹이 있거든요. 그게 또 멋있어요. 이게 시퀀스 다이아클론은 진짜 다시 생각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럼 저는 다시 합체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재룡이었습니다. 안녕, 빠무시!